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정수 씨가 아들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오셨어요. 나가. 당장 나가. 꼴드백이 있어.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수고 씨 죽은 게 왜 제 탓이에요? 네 팔자가 과부다의 팔자라서 내 아들 잡아먹은 거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 당장 가. 아버님 정말 너무했어요. 나가. 어허?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빨리 나가. 그때 친구의 빈소를 찾은 기준 씨. 아버님 나가세요. 아유 아버님 진짜 나가. 네? 나가.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아무리 아들을 잃은 충격이 크다 해도 그렇지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 하겠습니까? 결국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실 기준 씨가 친구의 장례식장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 씨, 이거 받아요. 유진 씨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는 기준 씨. 봉투 속에는 남편 승호 씨의 보험 가입 증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한테 보험이 있었어요? 승호 사망 보험금으로 2억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유진 씨 새 출발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망인이 된 친구의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새 출발을 하라고 부추기는 남자. 대체 이들에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 정수 씨. 아들의 유품이라도 정리하는 걸까요? 그때 며느리 유진 씨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가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너 수호도 여기 없는데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아버님, 승호 씨 사고 합의금 다 물어주고 저 돈 한 푼 없는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지. 정수 씨, 지금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버님, 월세 보증금만이라도 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네?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도 정수 씨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내 아들 죽게 만든 널 어떻게 이 집에 그냥 놔둬? 나가. 당장 나가. 사실 정수 씨는 결혼 전부터 아들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이 또한 며느리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어디로 가요? 결국 시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유진 씨. 오갈 데 없는 그녀가 고민 끝에 찾아간 곳은 남편의 친구 기준 씨가 다니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유진 씨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바쁘시죠? 유진 씨는 왜 기준 씨를 찾아온 걸까요?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한테 쫓겨났어요. 아 참 너무하시네 정말. 아니 그럼 유진 씨 갈 데는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 보험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웬만해선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잘 생각했어요. 제가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러 온 거였군요. 사실 유진 씨의 남편 승호 씨는 친구의 영업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아내 몰래 보험을 가입해뒀는데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유진 씨는 결국 시아버지 몰래 보험금을 받아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2달 후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음식점을 차린 유진 씨. 그때 기준 씨가 동료와 함께 유진 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진 씨,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자주 뵙네요. 아, 매번 이렇게 고마워서 어떡해요. 기준이가 다른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절규한다고. 야야야야 배고파. 빨리 앉아. 보안이 기준 씨 유진 씨 식당에 단골 손님이 된 모양인데요. 잠시 후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좋아하지? 아니야. 뭔 소리야? 네가 매일 여기 오는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어? 아니야. 그냥 매상 올려주려고 오는 거야. 여자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짠하냐. 야 먹기나 해. 죽은 친구의 아내가 혼자 있게 된 게 안쓰럽다지만 어째 좀 수상합니다. 기준 씨 혹시 유진 씨에게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니겠죠? 보험 설계사인 씨는 죽은 친구의 아내 씨를 살뜰하게 챙겼는데요. 그는 회식이며 동창회, 각종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씨가 운영하는 이 식당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식당 홍보와 영업 활동을 도왔는데요. 식당은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6개월 만에 매출이 5배 이상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주부로만 살던 씨가 이렇게 창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모두 씨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난 종수 씨. 네, 이걸 그냥 며느리 유진 씨의 가게를 찾아왔군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뻔뻔한 것. 내 아들 보험금으로 이딴 걸 차려? 너 이러려고 내 아들 잡아먹었냐?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쫓아낸 게 누군데요? 내 아들은 첫이첫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넌 뜨신 밥 먹으며 잘 살겠다 이거지? 너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너 두고 보자. 정수 씨 참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쫓아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니 유진 씨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주말 오후 장을 보러 가는 유진 씨를 따라 나선 기준 씨. 기준 씨 쉬는 날인데 피곤하시죠? 저 혼자 와도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저 오늘 할 일 없어요. 기준 씨. 두 사람 이거 분위기가 묘한데요. 유진 씨 피자 좋아하죠? 우리 저 피자 포장해 갈까요? 죽은 친구의 아내와 사귀지 말란 법은 없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왠지 불안한데요. 그때 유진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왜요? 네? 뭐라고요? 아니 유진 씨 왜 이렇게 놀란 거죠? 대체 무슨 전화를 받은 겁니까? 그 길로 다급히 가게를 찾은 두 사람. 웬일인지 가게 앞에 구급차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종수 씨가 아닙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왜 그래?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내 아들 두고 달라. 이제 나까지 잡아먹는 거야? 아이고 왜야?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유진 씨. 아버님 여기 계신 분들 다 괜찮은데 아버님만 그러시네요? 깨병 그만 부르시죠. 아니 뭐야? 아이고 왜야? 아이고 이거 분명히 식중독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아이고. 에이구 보아하니 정수 씨가 유진 씨 가게에 영업을 방해하려고 꾀병을 부린 듯한데요. 내가 신고할 거라 가게 문 닫을 각오해.
정수 씨, 유진 씨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연휴 때와 같이 장사 준비가 한창인 유진 씨.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일인지 가게 앞이 또 소란스러운데요.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식당을 차린 며느리를 벌을 줘야 한다며 정수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 식당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식당 문을 좀 하세요. 이거 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노라고. 이게 노라니까. 아이고 사람 잡네. 이젠 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오버액션을 합니다. 정수 씨 참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아이고 엉덩이야. 아세요. 아이고 사람 들네. 아이고 씨. 아이고 엉덩이. 아버님, 아 왜 또 이러세요? 아니 이거 지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남편 친구하고 붙어먹어 이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승호. 아이고 차가운 땅속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아버님. 아이고 승호야. 아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어요. 무엇이 어째? 아니 이게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한테 이... 아버님 이제 가세요. 이제 좀 가세요. 저도 아니 이게 어디서 감히... 너희들 두고 보자. 그래.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일단 물러서는 정수 씨. 유진 씨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모양인데요.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후 점심 장사를 마친 유진 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방에서 불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몰래 지켜보고 있는 이 남자는 또 누굽니까? 잠시 후 불길이 잡힌 유진 씨의 가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방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설마 의문의 화재 사고에 정수 씨가 관련된 건 아니겠죠? 갑작스러운 사고에 크게 놀란 유진 씨. 유진 씨, 유진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번에 화재 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 처리될 거예요. 준 씨, 기준 씨 덕분에 위안을 얻는 유진 씨입니다. 아유, 저기 빨리 치워야 되겠네. 제가 치울게요. 아니, 제가 치울게요. 그러실래요? 예. 저 그럼 화장실. 아니. 그런데 기준 씨 반응이 어째 이상합니다. 이게 아닌데. 부담스럽게 왜 저래 저 여자. 뭐랍시오? 그동안 유진 씨에게 호감이 있어서 잘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씨는 지난 1년간 왜 죽은 친구의 아내 곁을 맴돌았던 걸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고민에 빠져있는 기준 씨. 무슨 일인지 그는 유진 씨의 보험 가입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참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네. 기준 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설마 유진 씨를 상대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일주일 후 유진 씨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의문의 그림자가 유진 씨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유진 씨에게 연달아 벌어진 끔찍한 사고. 아무래도 누군가 유진 씨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누굴까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유진 씨.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유진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시아버지 종수 씨입니다. 대체 이분은 어떻게 알고 유진 씨에게 사고가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뭐야, 멀쩡하잖아. 가게에 갔더니 입원했다길래 구경 왔더니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 천벌 받을 줄 알았다. 꼴 좋다. 당장 가주세요. 두고 봐라. 이게 시작일 뿐이야. 내가 너 막아라고 매일매일 주저할 거다. 가뜩이나 수상한 사고를 당해 불안한 사람에게 참 너무합니다. 정수 씨는 유진 씨의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유진 씨, 저 왔어요. 기준 씨. 역시나 속내를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 기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시아버지가 의심스러워요. 아버지가요? 그녀의 추측이 맞을까요? 바로 그때 유진 씨, 경찰이 유진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았는데요. 누가 일부러 방관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게 누구예요? 용의자를 찾았는데요. 그게 대체 누가 유진 씨 식당에 불을 지르는 걸까요? 최기준 씨, 당신이잖아. 놀랍게도 방화 용의자는 최기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한유진 씨한테 다수의 보험을 가입시켰던데 보험금 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나. 아니 제가 가족도 아니고 유진 씨 보험금을 제가 무슨 수로 받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참. 맞아요, 형사님. 보험은 제가 고마워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승호 씨 보험금 4억은 어떻게 받으셨대요? 예? 4억이요? 기준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승호도는 왜 저한테 와서 찾으십니까? 아니 최기준이 보험금을 가로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400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진 씨의 남편 승호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최기준은 못된 계략을 꾸밉니다. 보험 설계사인 최기준은 친구 승호 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를 해약하고 싶어 한다며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요. 고객이 해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자네 친구라며? 설득 좀 해보지 그래. 이사를 가야 돼서 돈이 필요하대요. 최기준은 친구 승호 씨의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은 그대로 두고 저축성 보험만 해약을 했는데요. 그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 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여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요청을 할 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친구의 일시나 저축성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이 4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친구가 죽자 이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있다며 죽은 친구의 아내 씨를 찾아갔던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기준은 죽은 친구의 보험 서류를 들고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승호가 아내가 보험 드는 거 싫어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돈 받으면 그 돈으로 새 출발하세요, 유준 씨.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친구의 저축성 보험금은 가로채고 자신이 빼돌릴 수 없는 사망보험 서류만 유진 씨에게 건네준 최기준. 그 후 유진 씨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모두 유진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돈을 벌자 최기준은 곧바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했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최기준의 권유에 따릅니다. 유진 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최기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인 최기준을 통해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죠. 최기준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보험금을 가로챘듯이 친구의 아내에게서도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그래, 못해도 3억은 되겠네. 아이고, 내가 1년을 공들인 작업인데 아이, 그놈의 노인네가 망치기 전에 얼른 끝내야지. 최기준은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유진 씨에게 큰 상해를 입히려 합니다. 역시나 씨는 이 씨의 해지환급금을 노리고 사고를 조장했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 후에 이 씨의 보험을 임의로 해약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정도의 큰 사고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이 계획에 실패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경찰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 식당 주변의 CCTV에서 씨의 이 수상한 행적이 포착이 되자 그를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공조해 수사한 결과 이 씨의 보험금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게 됐고요. 결국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이 씨가 부당하게 편취해간 해지환급금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크다는 점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기준 씨 아니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죠? 아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씨. 내가? 아줌마 뭘 보고 잘해줬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구도 모자라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해 보험 사기를 꾸민 최기준. 그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유진 씨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속이는 순간 정작 귀중한 것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